자, 한인 애국단입니다. 애국, 나라를 위해서 폭탄을 던진 조직이 있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김구 선생님께서 만들었어요. 폭탄 던지는 조직이야. 왜 만들었냐면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 배웠죠. 거기에서 우리 앞에 배울 때 국민대표회의라고 배웠습니다. 임시정부가 어디서 시작했나요? 외교활동하기에 유리한 상하이에서 시작을 했었죠. 하지만 국내에서 어떤 독립운동 자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만든 것이 연통제라든지 교통국 같은 게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일본이 이거 발각을 하면서 돈줄이 막히죠. 그래서 돈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독립운동가들끼리 싸웁니다. 빨강이랑 파랑이랑 싸우고, 그리고 또 외교론자랑 또 무장투쟁론자랑 또 싸우죠. 이런 상태에서 또 누가 등장하냐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편지를 썼죠. 누구한테?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를 씁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이란 우리 조국이 있는데 불쌍합니다. 일제가 지배하고 있는데 일제로부터 구해서 국제연맹이 대신 통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미국 대통령한테 국제연맹이 대신 통치해달라고 하는 위임 통치 편지를 씁니다. 요것 때문에 이승만을 신처가 아주 욕했잖아. 이완용은 있는 나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 요 새끼는 없는 나라만 팔아먹었다 하면서 임시정부가 아주 시끄러워. 돈도 없지, 지들끼리 싸우지. 이승만이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한테 국제연맹 통해서 대신 통치해달라 그러지. 막 욕하고 있지. 그래서 아주 어수선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야, 셔터 마우스, 입 닥쳐, 다 모여라 해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가 국민대표 회의였었죠. 하지만 우리 배웠다시피 두 파로 쪼개지죠. 창조파, 개조파. 창조파는 야, 임시정부 더 이상 안 돼. 뽀개버리고 다시 만들자. 이쪽은 아니야.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좀 개선해서 가자. 서로 싸우다가 끝내 결렬. 그래놓고 다 뛰쳐나가죠. 그래서 상하이에 있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국민대표 회의가 결렬, 성과 없이 끝나면서 다 만주, 미국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침체에 빠져 다 도망가고, 그나마 임시정부에 남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임시정부에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김구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임시정부 하면 이승만보다 김구를 더 떠올리는 이유가 남들 다 떠났을 때 쓸쓸한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사람이 김구이기 때문에. 김구가 얼마나 불쌍했냐면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대. 돈도 없고 제대로 된 시설도 없었기 때문에 하루는 저 집, 하루는 저 집. 우리 동포들 있죠. 동포들 집을 전전하면서 밥을 빌어 먹었대. 거지처럼. 하도 밥이 없어가지고 맨날 김 9박스 들고 다니면서 연탄봉 피워가지고 김을 모락모락 키워서 김을 많이 먹었던 사람이 우리 김구. 김 9박스를 들고 다녔다고 하죠. 그래서 김구.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김구가 침체에 빠진,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임시정부에 활기를 넣어주고 싶은 거야. 난 더 이상 김 먹을 수가 없어. 뭔가 개선점이 필요해. 그래서 만든 조직이 상하이에서 1931년에 만든 한인 애국단입니다. 그래서 폭탄을 던져서 좀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만든 조직이에요. 그래서 두 명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이봉창, 윤봉길. 먼저 이봉창이 등장을 해요. 원래 이봉창은 국내에서 활약을 하다가 일본으로 돈 벌기 위해 갔는데 거기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화가 났어. 한 번은 일항이 즉위식을 한 데서 갔더니 너 한국인이지 해가지고 쫓아냈나 봐.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카톡을 검색해봤더니 독립운동가 김구가 잘 나가고 상하이에 있대. 그래서 상하이에 있는 김구를 찾아갑니다. 김구 선생님, 저는 이 지상에서, 지구에서 맛볼 수 있는 쾌락은 모두 맛봤습니다. 그 이상의 쾌락을 맛보고 싶습니다. 천상계의, 하늘계의 쾌락을 맛보고 싶으니까 저한테 폭탄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실수 없이 일본 천황을 죽이겠습니다. 처음에는 김구도 이 이봉창을 의심했었대. 행색이 일본인처럼 생겼고 일본어를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이 보낸 첩자가 아닐까 고민을 했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폭탄을 준비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봉창이 도쿄로 가요. 그리고 일항 마차가 지나가는데 폭탄을 던졌는데 하필이면 실패했어. 그럼 나 같으면 도망갈 것 같은데 도망 안 가. 왜냐면 일본 애들이 폭탄이 터지니까 범인이라 해서 잡아서 막 두들겨 패거든. 근데 이봉창을 잡은 게 아니라 이봉창 앞에 구경하던 애를 엉뚱하게 잡아다 막 두들겨 패고 있는 거야.
그래도 나 같으면 도망갔는데 이봉창은 자기 대신에 누군가 죽게 생겼잖아. 그래서 어이 일본 come here, 내가 범인이요 해가지고 스스로 체포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봉창이 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윤봉기도 그렇고 가슴팍에 요거 똑같은 문구예요. 자기는 나라에 헌신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이봉창 이름 딱 쓰고 수류탄 들고 사진을 찍었고 이봉창이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이봉창이 재판장에 끌려가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봉창이 폭탄을 던졌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실패했지만 이것이 끼친 영향이 어마무시하네. 중국에서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뭐라고 기사를 냈냐면 불행하게도 명중시키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일본 차량을 향해서 이봉창이 폭탄을 던졌는데 불행하게도 맞추질 못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발끈하죠. 뭐? 우리 일본 차량한테 폭탄을 던졌는데 그게 못 맞춘 게 불행하다고? 이런 짜장면 새끼들 해가지고 이걸 계기로 일본이 상하이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봉창의 의거 때문에 일본이 상하이를 쳐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상하이 사변이라 부릅니다. 상하이 트위스트 추면서 라는 노래가 있죠. 그것이 상하이 사변을 성공한 일본이 불렀던 노래라고 하죠. 근데 그 상하이 사변 성공하고 불렀던 노래 상하이 트위스트 추면서 그 무대가 어디 있었냐면 훈코우 공원이란 곳이에요. 상하이 가면 지금도 있어요. 훈코우 공원에서 축하식을 열었대. 2가지 축하식이래. 하필이면 그날이 일본 왕의 생일, 천황이라고도 하죠. 일본 왕의 생일, 이것을 뭐 천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굳이 이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알고 싶은 친구는 천장절, 한마디로 일왕의 생일이요. 그리고 상하이 사변 성공했잖아. 이 축하 기념식장을 겸하고 있었는데 여기 수많은 일본의 두목 원숭이들이 이렇게 춤추고 있었거든. 상하이 트위스트. 근데 여기에 유휴이 등장하는 우리의 영웅 윤봉길이 있죠. 그래서 윤봉길이 폭탄이 2가지가 있었대. 첫 번째는 물병 폭탄, 두 번째는 도시락 폭탄. 흔히 도시락 폭탄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물병 폭탄을 던진 거예요. 도시락 폭탄은 자살용이었는데 끝내지 못하고 자살을 못했죠. 그래서 물병 폭탄을 트위스트 추는 이 일본 애들한테 던져서 아수라장이 되죠. 대박! 성공이 했어요. 그래서 폭탄 투척했고 성공을 합니다. 근데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이때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하고 국민당이 내전을 벌이고 있었거든. 근데 거의 국민당 세상이었어. 국민당을 이끌던 사람이 누구냐면 장제스야. 실질적으로 중국이 짱이 장제스였는데 장제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 100만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한국 용사가 해냈다.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폭탄 던져서 일본 애들이 아작이 났잖아. 이게 카톡 실시간 검색어로 막 올라오는 거야. 인스타 실시간 검색어로. 짤로도 올라오고. 이걸 본 장제스 깜짝 놀라죠. 야, 저거 누가 한 일이래? 막 구글로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네, 그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의 한인 애국단 소속의 윤봉길이라는 사람이 한 겁니다. 그걸 알고서 장제스가 야, 판타스틱한데, 판타스틱해. 중국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 용사가 해냈구나 라는 말을 하면서 중국 국민당이 지원해줍니다. 누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김구가 맨날 김만 구워 먹다가 이제 드디어 짜장면도 먹고 바나나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배가 불러집니다. 왜? 중국 국민당이 장제스가 지원을 해주거든.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을 향해서 항일전선을 같이 준비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일본이 윤봉길이 한 일을 알았잖아. 그래서 상하이에 있던 우리 임시정부를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렇게 해서 도망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1940년에 어디에 자리 잡냐면 충칭이라는 곳에 자리 잡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3.1운동 이후에 아이구의 상하이에서 시작했다라면 제일 마지막 광복을 맞이했을 때는 1940년에 충칭에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임시정부는 윤봉길 사건을 계기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상하이에서 시작을 해서 충칭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충칭 시기에 임시정부가 또 중요하네. 40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거 요 3가지 영향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고 윤봉길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일단 윤봉길 덕택에 상하이에서 이렇게 도망가서 어디? 충칭에 1940년에 정착했다라는 거. 요 그림은
뒤에 또 나옵니다. 요 시기는 뭐냐면 김구 선생님하고 윤봉길이 이제 거사 폭탄 던지러 가기 전에 둘이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윤봉길 이런 얘기하죠. 김구 선생님 시계 좀 봅시다. 나도 시계가 있는데 김구 선생님 당신 시계는 졸라 꼬물이네. 꼬물 시계니까요. 전 곧 죽으니까 제 시계는 좀 비싼 거니까 서로 교환합시다. 해서 교환한 요 두 시계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윤봉길 거, 김구 거. 그래서 자기는 죽을 목숨이기 때문에 좋은 시계랑 김구 거랑 바꾼 겁니다. 이것도 이제 폭탄 던지러 가기 전에 기념사진 찍은 거예요. 김구 얼굴 보세요. 우리가 온화한 얼굴에 김구만 기억하는데 귀가 헐었죠. 짝짝이지. 고문을 받고 죽을 꿈을 많이 넘긴 사람이 김구고 졸라 무서운 사람이기도 해. 두 얼굴의 사나이 김구랑 윤봉길. 그 윤봉길도 요거 가슴에 팻말 달고 사진 똑같이 찍었죠. 폭탄 들고. 그래서 여기 핵심이 요런 내용이래요. 나는 진짜 정성으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인 애국단원의 일원이 되겠다. 적의 장교를 도륙 죽이기를 맹세한다. 윤봉길. 졸라 멋있다. 윤봉길 고향이 충남 예산인데 집을 나서면서 이런 글을 썼다고 하죠. 사내 대장부는 큰 일을 품고 나가면은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죽어서 돌아오겠다는 거죠. 실제로 죽어서 돌아왔고 김구가 나중에 광복된 이후에 윤봉길 집에 찾아가요.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하죠. 부모님한테. 그리고 이 선언문이 지금도 남아있고,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영상과 사진이 있어요. 이게 상하이 흥커공원의 모습인데 여기다 폭탄을 던져서 수많은 일본 원숭이들을 아작을 내죠. 그리고 끌려갑니다. 얼굴이 윤봉길하고 약간 달리 보이는데 두들겨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 신문에 실린 윤봉길을 끌고 갔었고, 그리고 일본 애들이 총살시킵니다. 일본에서. 근데 일본 애들이 얼마나 치밀하냐면 일본 여기 단상에서 수많은 일본 애들이 죽었는데 장군이 죽었어. 그 장군이 있는 부대 있죠. 일본의 자기 부대, 그 부대로 끌고 가. 자기 장군을 여기서 죽였기 때문에 그 죽은 장군의 부대로 끌고 가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 틀에 묶어서 총살시킵니다. 이마에 총알 자국 보이죠.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피가 흥건히 묻으면서 윤봉길이 총살당합니다. 그리고 어디다 숨겼는지도 몰랐어. 근데 김구가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윤봉길 뼈 찾아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찾아와요. 근데 어렵게 찾았어. 어디다 묻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군부대에 묻은 건 알겠는데 나중에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막 숨기더래. 그 묘지를 지키는 관리인이 마지막에 막 불도저로 막 밀어버린다고 막 협박했더니 알려주더래. 그래서 땅을 파보니까 윤봉길의 이제 머리카락과 입었던 양복 같은 것들, 구두 같은 게 나오면서 요게 그 현장입니다. 요 십자가 틀 보이나요? 이렇게 십자가 틀. 이게 지금 옆에 있는 요 십자가 틀이야. 그래서 윤봉길 유해라 그러죠. 뼈를 찾아서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지요. 그리고 서울에 효창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묻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게 3명의 의사를 묻은 묘역이라고 해요. 여기 이봉창, 윤봉길, 여기 백정기라는 사람인데 하나가 또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묘비가 없죠. 가짜 무덤이야. 안중근을 뼈를 찾아다가 여기 묻어서 똑같이 편말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못 찾아왔어요. 일본이 안중근 뼈를 어디다 숨겼는지 알 수가 없게 해놨어. 한국과 중국에 그렇게 찾으려고 그러는데 또 북한도 찾으려고 그러는데 일본이 꼭꼭 숨겨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영웅이 여기 있고, 이것이 효창공원이고, 어제네요. 어제 기사가 이게 방치가 돼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국립묘지가 아니고 공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국립공원으로 만들고 했더니 이 지역 사람들이 땅값 떨어진다고 반대하고 난리래야. 안타깝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미국의 미주리함이라는 건데, 요 앞에 누가 있냐면 2차 대전의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있어요. 그래서 요 사람이 일본의 외교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조그만 보트를 타고 일본의 큰 군함을 올라타서 지금 지팡이 짚고 메가더 앞에서 사인하는 사진이 또 있어요. 항복 사인하러 온 거야. 2차 세계대전 항복 사인하러. 근데 이 사람이 지팡이 짚고 있죠. 이 지팡이를 짚고 다리가 이거 2개 있지만 하나는 가짜야. 의족이라고 그러죠. 다리가 하나 없어. 어디서 이러냐면 윤봉길이 던진 이 폭탄에 의해서 상하이 이 공원에서 다리를 하나 잃은 사람이 훗날 일본의 패망 사인을 하게 되는데, 메가더 앞에서 사인하는 요 사람, 윤봉길 작품이라는 거죠. 이게 영화 암살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게, 윤봉길 하면은 자기가 거사를 치르기 전에, 거사 치르면 죽는 게 거의 100%잖아. 자기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아들 둘한테 편지 쓴 게 남아 있습니다. 이름이 모순과 탐.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기 깃발을 휘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아라. 아버지 무덤 앞에 와서 술을 부어라 이거지. 아빠는 참고로 진로 참이슬 오케이 해가지고 술을 따라 달래. 그리고 너희들은 아빠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엄마가 있지 않느냐. 엄마의 교양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동양 서양에 많다. 맹자가 그러했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그러했고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그러하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도 그런 훌륭한 자식을 둔 어머니가 되게 하고 너희들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쩔지 않아? 난 이 편지 보면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때 윤봉길 나이가 찾아보니까 23살이래. 참 선생님 반도 못 살았던 사람인데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알아두세요. 눈물 나. 자, 그래서 의열투쟁 우리 앞에 배웠던 의열단 있죠? 의열단하고 비교해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의열단은 앞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인애국단 김구가 만들었어요. 의열단은 김원봉이 만들었다라면 자 이봉창과 윤봉길 이봉창 이랑 맞제 폭탄 던졌지만 실패했죠. 불행하게도 맞추지 못했다는 문구 때문에 일본이 상하이 사변을 치렀고 성공하죠. 그래서 그 축하식을 여는 훈코공원에 윤봉길이 폭탄을 들고 나와서 폭탄을 던지죠. 그래서 임시정부 이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죠. 누가? 장제스가 중국 백만대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인이 해냈구나. 판타스틱한데 외치게 되죠. 그래서 윤봉길 사건은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김구는 침체된 임시정부 활성화를 위해 한인애국단을 조직했다. 맞죠? 이 의도를 달성했죠.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얻어냈잖아. 윤봉길은 상하이에서 일왕 생일 행사장에 폭탄을 투척했다. 맞죠? 물병 폭탄. 윤봉길 의거 이후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마오쩌둥의 지원 아니죠. 국민당 정부를 이끌던 사람은 장제스였습니다. 마오쩌둥이 이끌던 것은 중국 공산당이죠. 빨강이들이죠. 장제스는 파랑이고 이봉창 의거 이후에 일본의 상하이 사변을 일으켜 성공했다. 맞죠? 윤봉길 의거로 임시정부가 활기를 얻었다. 맞죠? 이봉창은 어디에서? 도쿄에서 일왕한테 폭탄 던졌죠. 윤봉길 의거는 중국 무슨 정부? 국민당 정부. 인물로는 장제스. 자, 윤봉길 의거 이후 중국 국민당 정부의 누구? 장제스. 한자로는 장개석이라고도 합니다. 윤봉길 의거 이후 임시정부는 이동하기 시작해서 1940년 자, 상하이 시작해서 어디로 정착했나요? 네, 충칭. 그래서 충칭이 관광지로 돼 있는데 이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이에요. 서울 효창공원 3의사묘역 아까 3명의 의사 있었죠?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그래서 윤봉길과 이봉창, 백정기 3명의 3의사묘역이고 안중근의 무덤은 찾아오지 못했죠. 찾아오려고 기다렸는데 그 와중에 김구마저도 암살당하면서 요 옆에 김구가 동포들을 보는 사이에 이 의사들, 영웅들을 옆에 바라보면서 묻혀있죠. 김구 선생님. 참고로 김구는 윤봉길하고 인사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창문이 이렇게 쭉 내려요. 그래서 차를 탄 윤봉길을 향해서 김구가 인사를 하죠. 우리 훗날 지하에서 봅시다. 죽어서 보자는 거죠. 실제로 윤봉길은 죽어서 돌아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기억해줘야 될 것 같아요.